이 서사는 한 개인이 자기 삶의 작가가 되어 단편적인 시각에 인과관계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인지적 활동을 뜻한다.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철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서사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자아 등의 용어와 유사성이 있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자신의 인생을 서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자긍심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6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6회 저는 얌얌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오늘은 우사사 멤버분들 외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와! 짜잔! 이렇게 키워드로 소개를 드려보자면 후려치기의 정석, 시원한 욕구 표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꾼, 입소문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책 애욕의 고전문학 작가님, 배운 여자 서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귤입니다. 네. 이렇게 유명인을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사인 받아갈 거예요. 네. 저희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거리를 저희가 먼저 사실은 다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웹툰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웹툰 평론?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즐겁게 웹툰을 써준 느낌의 책이어서 줄거리를 딱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 24편의 고전소설을 다루고 계시는데 이 중에 한 꼭지씩 짤막짤막하게 책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즐거웠거든요. 이 책이 전공자들한테 특히 굉장히 전공 어떡하나요? 유머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내 이야기 같았다. 내가 좋다. 어제 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국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 더 즐거웠던 거군요. 약간 실망스러워. 저는 이거 다 읽고 이 애욕의 한국 소설 시리즈도 있잖아요. 네.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려고. 같이 산 게 아니고요. 저 같이 샀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처음부터 샀어요. 재밌을 거라 예감이 있었을 텐데. 네. 신뢰하지 못하고 처음에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이것도 사야지. 원래 저는 읽기 힘들었어요. 왜요? 저희 딸이 주질 않아서. 근데 딸이 읽기엔 이거 완전 여기다 선정적이지 표지에 넣어야 않나요? 돼. 이거 아니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 12세라고 생각합니다. 12세. 딸 9세인데요. 선정적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고전소설 강독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내가 아는 춘향전이 이것이었나? 왜 고등학교 때 이걸 이걸 안 주고? 그럼 수천 거기만 나오잖아. 수천만 맨날 나오고 정조 지키고 막 정절 지키고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강독을 읽으면서 완전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해하잖아요. 왜 교과서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알긴 알죠. 알긴 알죠. 지금 다 어른의 사정을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학생 때 교과서만 보다가 대학 와서 원문을 전문을 보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왜 가장 재미없는 부분만 교과서에 넣어놨지? 근데 그게 오랫동안 약간 있었고 그게 이 책을 또 만들게 돼요. 재미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또 만들게 된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필 동기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잡은 게 이 중에서 운영전이었어요. 거기 끝부분에 이래서 내가 지필을 했지라고 쓰셨더라고요. 이 운영전이 제목은 비공식 커플의 떡상을 기원하며 라고 하셨고요. 내용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안평대군의 거처인 수성궁에 머무는 궁녀 중에 하나인 운영이가 김진사와 눈이 맞는 거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궁녀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결국 안평대군한테 들켜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을 베고 김진사도 따라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운영의 의리 있는 친구인 자란이가 등장을 합니다. 영국의 문학 척척박사 웨스턴 텐저린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조사는 다 영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오잖아요. 네, 독자가 책 속의 로맨스에 반응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인공 커플을 응원하는 독자. 둘째는 서브 캐릭터의 짝사랑을 응원하는 독자.
셋째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엮어서 비공식 커플을 만드는 독자. 바로 이 세 번째 독자가 작가님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평대군과 자란의 러브라인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너랑 궁녀 하면서 이 안평대군이 자란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 책에 없는 내용. 이런 덕질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며 한탄하며 애옥의 고전소설을 쓰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지필 동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지필 동기와 진짜 러브라인의 취향을 여쭙자. 네, 사실 이 편을 보고 제 동기인 그분도 이제 약간 덕후인데 고전소설 덕후인 친구가 넌 이 편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너는 왜 M1 사람들을 커플로 엮냐. 여기서 중요한 커플은 운영과 자란 커플이다. 아, 누굴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래서 서로 둘 다 정말 택도 없는 비공식 커플을 서로 맞다고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인정받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정설로 여러 가지 학식을 쌓은 좋은 분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네. 그냥 독자로서 그다음에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권위에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가 이렇게 잘 모르면서 말을 해도 되나? 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만화로 하면 만화란 장르 자체가 좀 재미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깨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지필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도 논문에만 못 쓸 뿐 이런 상상과 자료 발굴을 엄청 실제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약간 내가 말하는 게 뭔가 연구한 내용이나 이게 그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그쵸. 거에 눌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욕구를 표출하기 되게 어려운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을 누린다는 건 결국 작품이 생산되고 나면 우리가 현대소설은 훨씬 더 자유롭게 향유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개작도 이루어지고 뭐 독자들도 새로운 상상도 하고 저희 드라마만 해도 막 댓글에다 어떤 커플 응원하는지 막 쓰고 근데 고전소설은 참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서귤의 이본으로 자란과 안평대군 이것도 일종의 이본이네요. 그쵸. 그렇네요. 해석을 새롭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오타쿠의 삶을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오타쿠들의 특징 여기 지금 장기전에도 잠깐 오타쿠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타쿠의 특징이 좋은 독자 혹은 좋은 소비자는 그냥 읽고 아 너무 좋았다 추천해야지 하고 끝나면 오타쿠는 아 너무 좋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작가가 누구고 이 인물이 누구고 왜 이런 인물이 나왔고 이 인물의 복장과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면 이 인물로 새로운 이야기를 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전소설 전공하시는 분들이 감사해요. 그죠? 그냥 전공자들 함부로 말을 못하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지금 자란이 지금 안평대군이랑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연구자들은 그런 말을 못하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좋긴 좋았어요. 예전에 한번 그 수업을 듣다가 이거 다 당대에는 대중문화 아니냐. 그때는 자르고 편집하고 맞아요, 재생산하면서 놀던 걸 왜 우리는 그 박제해놓고 그것만 봐야 되냐라고 했다 혼났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자유를 다시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이 이제 독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위트. 저는 여기에 위트들은 되게 서귤님이 뭐 내재적으로 끌어오르는 어떤 욕구를 분출하신 걸 수도 있지만 또 깨알같이 작품에 중요한 정보들을 막 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운영의 친구 자란이 친구입니다. 운영 커플 아니라 친구 자란이 안평대군에게 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배자가 충동적으로 허락한 한 조각 자유가 불러온 피지배자의 각성 그리고 저항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운영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평대군이 이렇게 뭐 제주라는 것이 남녀가 어딨냐 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마치 열린 사람처럼 평등의 관점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궁녀들을 불러 모으고 시를 짓게 하고 문예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했지만 사실상 가둬놓고 자기가 즐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 이쪽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죠. 그 공격할 당대 수 사회에서는 있- 이게 최대한 열어준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이제 있겠네요. 생각하실 수 저를 있죠. 죄송해요. 전 전공자 아니니까 그쪽은 막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이제 잘하는 행위는 그런 것에 대해 되게 굉장히 악다구니를 쓰잖아요. 안평대군을 향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죠. 궁녀가. 절대 어려운 네.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요소처럼 넣으셨지만 우리가 이 운영전 작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전 작품들 중에 유명한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구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이 키워드 중심이긴 했지만 논문 스캔을 한번 싹 하고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새로운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들 연구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새로운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아니면 연구자들이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근거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해서 한번 스캔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애옥의 한국 소설을 쓸 때도 느꼈는데 지금 입장에서 비판하기는 너무 쉬워요. 지금 관점에서 갑자기 흥부를 비판하고 놀부를 추켜 세우기는 쉬워요. 맞아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건. 근데 20세기 근대 작품도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의 캐릭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거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런 시대상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 그 시대의 한계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발휘했던 것과 여전히 한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너무 싸잡지 않으려고 그 부분이 좀 제 균형을 잡는 게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즉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은 현대적 시각으로 고전 작품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몇 면이 들여다보면 당대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면이 보이지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뭐 은혜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정조가 그렇게 했던 것이 뭐 당연히 뭐 그때 시대상에서는 그렇게 된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 주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중적 관점에서 집필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교조적이 돼 버리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내면에서 갈등이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내면의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 이거 너무 이게 공감의 콘텐츠인데 아니 되게 전공자라 보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했구나. 이거를 그쵸. 아시는 것도 그치. 어떤 세대든 다음 시대가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쉬운 길로 안 가려고 했어요. 자극적으로 비판하면 화제를 불러일으키긴 좋아요. 시원하게 사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을 거죠. 저는 조금 반대로 어른들의 시선이 예를 들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도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식이 어떤 권력인 것처럼 그건 네가 아직 잘 몰라서 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굉장히 쉽게 비판하는 거야 라고 그냥 누르지 않고 그냥 지금 시각이든 어떤 시각이든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좀 애정의 시간으로 기다려주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서귤린처럼 그런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낭만적인 희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원 때 공부했던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교수님들에게 대놓고 아주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기분이 들어서 반항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세스탕트입니까? 네. 차차님은 어떤 꼭지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장화홍련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장화홍련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배 씨라는 사람이 자식이 이제 딸이 둘 있었는데 그게 장화와 홍련이에요. 그래서 얘네 성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얘가 이제 배장화, 배홍련인 거죠. 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친엄마가 죽고 나서 허씨라는 계모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둘을 엄청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처가 남긴 재산을 얘네한테 재산을 남겼는데 그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의 친아들을 시켜가지고 이 장화 홍련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거든요. 고을에 이제 뭐 이렇게 사또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또가 왔을 때마다 그 사또가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맨날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밤마다 이 장화홍련이 원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큰일이 났던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부임한 사또가 사건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저는 이 장화홍련 이야기가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양에 다 많잖아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고 흥미로울까? 이런 이야기의 특징이 그 미성년이 역경을 겪는 이야기잖아요. 장화홍련은 좀 너무 심한 역경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왜 매혹이 될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만화로 그 작품에 대해서 짤막하게 담은 다음에 짤막하게 텍스트를 좀 붙여놨어요. 맞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어 보이는 포인트들을 적어놨는데, 장화홍련의 이본들이, 당연히 모든 고전소설은 이본이 굉장히 많지만 장화홍련도 인기가 많은 만큼 이본이 엄청 많은 작품이었는데, 여러 결말 중에서 하나가 장화홍련이 재혼한 아빠의 새로 아버지가 새로 결혼을 해서 아예 환생을 하는 결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죽은 장화홍련이 다시 태어나는 게 좀 더 좋은 결말 아닌가? 이미 죽은 사람이 태어난 뭐든지 할 수 있는 고전소설 세계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본 연구가들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장화홍련 같은 학대받은 아이가 다시 어린아이부터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됐다라는 해석을 보면서, 나를 못살게 굴었던 계모 같은 어떤 나쁜 존재에게 복수하고 다시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독자들을, 향후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이야기가 강렬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부모를 벌하는 게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감히. 근데 이게 이제 나쁜 부모를 벌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치유를 주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이런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런 이본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본이 생겨났을까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번져 나가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래동화의 힘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빌어서 터진 살을 오므리는 상처가 나에게도 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위로받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보며 위로받고. 원피스를 보면은 그래, 엄마도 없는 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막 약간 나도 이런 거를 딱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됐고, 이게 이야기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이런 거는 죄스럽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이제 이야기는 사실 그런 죄책감 없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을 짚은 것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창작자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내 인생을 대상화함으로써 그 상처에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귤님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서귤님이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장화홍련전이라는 대상 이야기를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 인생하고 같이 대상화시킴으로 내가 가진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창작을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얻었다고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 창작을 하면 전체 사회가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저도 좀 되게 괴팍하고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좀 평온한 상태가 많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거의 90%는 사실 창작 활동에 덕을 봤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본을 쓰는 게 당시에 즐겁지 않았을까. 내 너무 마음을 좋았어요. 담아서 이렇게 고전소설 맞아요. 이본도 다들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의 질문을 좀 몇 개 대신 갖고 왔는데, 네, 하나는 열혈 이제 독자. 표지에 있는 게 다 서귤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말에 따르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모든 에피소드에 서귤 본인이 드러나는데 네네네.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간 창작자 사이드로. 예, 완전. 맞아요. 그 사소한 특징들까지 이제 여기에 함께 재미로 녹여내셨대요. 그래서 파는 거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꼭 물어보라고 했는데 진짜 코를 잘 꼭딱지가 팝니다. 많으시냐고 꼭 물어보라고. 귀여워. 코를 파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콧구멍 구조와 발굴에 유리한 손가락 구조. 네. 이게 제 캐릭터를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해요.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 이 작품은 이런 것 같다고 내가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이게 소통에도 되게 좋은 게 장하웅년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석해가 아니라 장하웅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내 이러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독자가 아니야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래라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강요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그래서 이게 좀 전달이 쉽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고전 소설을 소개하거나 만화로 즐겁게 소개하는 내용도 되게 많잖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네. 많고 그랬을 때 고유성을 주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는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고 콘티가 내 삶과 연결되는 콘티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외를 했어요. 의도적이셨군요. 나랑 내 인생과 내 경험, 내 추억,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와 나의 꿈 같은 거랑 관련이 없는 주제면 내가 굳이 다루어서 더 새로운 이야기를 내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했던 얘기가 그 코 파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상상력을 이렇게 놀랍고 사실 방만할 수도 있는 상상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한테 페이지를 막 알려주면서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라고 사실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좀 뭐 잠깐 피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부분들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선 관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거에 주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계속 해석 경험이 부정당하는 학습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의 이야기를 엄청 넣은 게 예를 들어서 원고집전 같은 경우에는 원고집 부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계속.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문적인 부분이나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명의 어떤 학생을 데리고 가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너무 격가지 이야기로 너무 방만하게 퍼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내 플레이그라운드니까. 네. 내가 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제가 여기서 마음껏 뛰놀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딱 그게 사실은 애옥의 한국 소설의 그 장면도 그리셨죠. 이게 예쁜 정원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놀고 싶었는데 거기에 문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나만의 정원을 소소하게 가꾸면서 살겠다. 그것도 저희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접어둔 페이지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취급받은 이 기억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억지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 걸 포기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가님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그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아버님까지 등장을 하시거든요. 네. 심청전 이야기는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신박하게 도입이 되냐면 작가님의 아빠로 보이는 분이 딸을 구매하러 온 거예요. 근데 딸을 구매하러 왜 왔냐면은 그 작가님한테 상처를 저도 이거 보고 상처받았거든요. 이거 좀 너무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면 이제 아빠랑 엄마 너 딸 이렇게 셋이서 살아야 되니까 더 똘똘 뭉쳐서 살자. 그랬더니 작가님이 기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독립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아버님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뒤부터는 이제 작가님이 픽션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상처를 받으셔서 효녀 딸을 구매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판본, 완판본, 뭐 판본 중에 어떤 딸을 살 거냐 막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아버님이 보셨는지 그리고 또 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가족은 살짝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엄마 이야기 팔아서 개그도 하고 우리가
이게 그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슬아 작가님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이슬아 작가님인데 에세이에 부모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완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특별히 저의 작업에 큰 관심은 없으세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딸을 고르는 게 심청전에서의 완판본이냐 무슨 본이냐 이렇게 경판본. 질문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본에 나타난 그 특징들을 설명해주면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버님이 이 뭐 어디요 뭐 완판본으로 가면 색드립을 좀 치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뭐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교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거라든지 너무 그래서 결국에는 못 사시고 집에 왔는데 이제 딸을 보면서 다시 이제 모델을 다시 바리대기 모델로 찾고 끝나는데 저는 이런 막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야말로 전공자들 취향 저격. 어떻게 우리만 좋아하는 건가요? 저 솔직히 바리대기 잘 기억 안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기억이 났어요. 전 바리대기 읽으면서 옛날부터 너무 화났거든요. 얘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근데 그 희생하는 바리대기 찾고 계신 거예요. 자식이 이 정도는 희생해서 나한테 심청이라도 모자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심청전에서 또 뭐가 되게 새로웠냐면 젖동량을 다니는 그 신봉사를 얼마나 가여운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효에 대해 합리화, 이렇게 합리화라고 말하면 죄송하긴 한데 아빠가 힘들게 엄마 없이 젖동량을 해서 이렇게 키웠고 그런 아빠의 은혜를 딸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눈을 뜨게 하려는 그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이거 읽으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젖동량 다니는 신봉사의 모습을 그 장면은 진짜 읽으면서 불쌍하죠. 너무 가슴 아프고 엄마를 잃은 아기와 그다음에 그 아기를 살리려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젖동량을 다니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너무 슬퍼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없고 이 심청이 되게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비판적 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심청전에 대해서 약간 도전적이고. 근데 애들도 심청전 같은 거 알면 엄청 비판하잖아요. 신봉사에 대해서 정말 욕을 하고 무슨 이런 무능하고 막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경향으로 흐르는 거를 또 비판하는 논문도 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전을 향유하는 우리가 교육할 때 방식이 뭐 이거 읽고 애들한테 비판해보게 하는 너무 그쪽으로만 지금 흐르고 있어서 오히려 이 심청전이라는 작품이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고 논쟁의 여지가 많고 심지어 그 당시에도 그게 맞아요, 논쟁의 맞아요. 여지가 있던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작가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왜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개안을 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맞아.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신봉사가 너무 그렇게 무지한 것도 되게 불쌍했거든요. 그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약간 이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이 되게 크게 느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기서 읽으면서 재밌었고 다른 작품 해석에서도 약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전 느껴지던데요. 영향을 애정과. 꽤 받으셨나요? 아버지한테? 사실 아버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이미 막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국어교사셨고 네, 저랑 취향이랑 되게 비슷한데 비슷하시고. 이게 DNA 때문인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따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계가 애매해요. 네, 근데 그걸 또 탐구하시는 중이구나. 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동시에 떨어져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는데 이거를 계속 아니야 난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뭐 우린 좋은 관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한번 꺼내면요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일단 인정하고 그럼 이제 특히 이게 독자 소통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게 나는 나만 갖고 있고 내가 되게 부족한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꺼내면 그거가 자기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요. 맞아.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데서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거나 간직하거나 깎아 나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특히 자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저는 이제 소설은 완전 픽션 쪽이어서 조금 다른데 만화나 에세이 쪽은 거대한 자기 치유의 과정인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작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그걸 읽는 독자들이 함께 거기에 덩달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창작해 주시는 창작자분들에게 감사해요. 창작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를 이렇게 탁 꺼내 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즐거움이 됐고 지식이 됐고 위로가 됐고 재미가 됐고 생각이 됐고 논쟁이 됐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사사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